네,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이제 추석 연휴가 공식적으로는 오늘, 내일, 이틀 남았군요.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틀, 굉장히 또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니까 알차게,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 트럼프 전선. 트럼프는 독재다 라는 것이 전 세계 자유시민과 미국 자유시민의 공통된 일치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특집으로 제가 그 쇼츠에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트럼프의 몰락 시리즈를 한 7개 정도 올렸는데요. 지금 이제 다 모아서 10가지의 트럼프 몰락은 역사적 필연이다 라는 내용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10가지나 되니까 끊어서 해야 되겠네요. 한 5개 끊던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네. 제가 어제 그려서 방송을 올렸다가 7가지만 얘기했다가 제가 10가지로 늘려야 되겠다 해서 방송을 내렸는데요. 어제 이렇게 새로 하나 그려봤습니다. 트럼프 마치 네. 트럼프가 취임하고 할 때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나치의 그런 인사법 을 한다 이런 또 언론의 의혹 보도도 또 나왔었죠. 이제 그것을 제가 상징해서 네, 트럼프의 T 제국, 트럼프 제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코수염도 길렀군요. 트럼프의 자유와 연대와 세계민에 대한 그런 우정의 상징이었던 성조기는 뒤로 한 채 트럼프가 지금 날리고 있는 저 손과 이 깃발은 세계 자유민에게, 미국 자유시민에게, 미국의 독립정신에게, 미국의 성조기에게 지금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네. 노벨상 지금 수상자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생리의학상 3분이 발표됐고 2분은 미국인, 1분은 일본 교수죠. 생리의학상. 일본은 30번째입니다. 30번째. 30번째 중에서 이 뭐라고 할까? 이 문과 쪽. 노벨 평화상이 2번, 노벨 문학상이 2번이었어요. 문학상은 그 유명한 설국 아시죠? 설국? 가와바다 야스나리. 긴 터널을 지났더니 눈의 고향에 왔다. 그게 설국의 첫 문장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 가와바다 야스나리 포함해서 노벨 문학상 2명, 평화상 2번, 1번은 단체가 받았습니다. 원폭. 그리고 나머지 26명은 다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 이번에는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네, 이제 과학, 인문, 사회과학으로 경제학상은 일본도 아직 못 탔습니다. 그럼 대단하죠. 26명이나. 기초학문이 그만큼 일본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을 참전하거나 2차 대전을 일으켰죠. 제가 뭐 일본을 찬양하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국력에 비하면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작년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그리고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1인당 GDP가 사실 일본보다 앞섭니다. 군사력이 세계 5, 6이고, 무역이 10위권이고, 뭐 삼성, 뭐 엄청난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만, 그건 기초과학이 아니라 그냥 응용과학에 따른 물건 만들기이기 때문에 창조성이
약하다 이거죠. 기초과학이 튼튼해야지 뭐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이번에 다시 또 우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때 또 그 과학자들 말이죠, 카이스트 그런 과학 예산을 다 그냥 감액하거나 없애버리고 정말로 정신 나간 짓을 또 했던 것이죠. 그만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윤석열이가 뭐 악당이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트럼프가 내가 전 세계 7개 분쟁 지역에 그거 다 해결했다. 네. 뭐 이란에 그냥 뭐 폭격해서 한 방에 끝냈다. 뭐 이제 이러면서 내 말고 노벨 평화상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는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내한테 노벨 평화상 내놔라. 지금 이러고 있죠. 노벨상은 이 노르웨이에서 주는 게 있고 스웨덴에서 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은 이제 10월 10일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가 노벨 평화상을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이틀 남았죠. 하는데 트럼프 그래서 뭐 계속 내한테 줘야 된다 이러고 있죠. 그런데 스웨덴에서 발표하는 건 뭐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이런 걸 발표하나 봐요. 스웨덴 왕립과학 한림원에서 저는 노벨 경제학상이 다음 주 13일 날 맨 마지막에 발표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누구냐? 그분의 학문적 업적이 뭐냐라는 것이 현재 트럼프의 이 제국주의적인 관세 전쟁,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소위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갱스터 임페리얼리즘, 깡패식 제국주의,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예리하게 비판하는 어떤 그런 학문적 업적이 있는 그런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의 노벨상을 지금 경제학상 이렇게 주는 왕립과학 한림원 부원장이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맹비난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트럼프는 괄호 열고 노벨 평화상 그런 거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 괄호 닫고. 왜? 트럼프가 지금 하는 짓은 학문의 자유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거든요. 트럼프가 완전히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동조하는 대학한테는 연구 보조금을 많이 주고 민주당 계열의 대학한테는 연구 보조금을 다 그냥 끊어버리고 여러 이제 국립 여러 연구원들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 당파성으로 연구비를 가지고 끊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성소수자들의 건강이 좀 안 좋은 부분이 별도로 있겠죠. 그런 성소수자들의 그런 건강에 대한 연구 여기에 뭐 2조 3조가 투입이 됐는데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따위 거 필요 없다. 그런 거는 뭐 민주당 에서나 가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학문의 자유에 너무나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 결론은 괄호 열고 노르웨이 위원회는 노벨 평화상 절대로 트럼프한테 주면 안 된다 괄호 닫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고 전 세계의 과학과 학문과 자유를 상징하는 노벨위원회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절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시리즈 두 번째. 헐리우드, LA 하면 뭐 헐리우드죠. 헐리우드의 대배우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600여 명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수정헌법위원회가 재출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리더는 누구냐? 유명한 오스카상을 수상한 유명한 여배우 제인 폰다입니다. 리더가 여기에 동참한 좀
나이가 70이 넘었더군요. 제인 폰다 벌써. 네, 대배우죠 정말. 역시 같은 대배우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버라 스트라이샌드. 연세가 있는 한 50대 이상 분들은 뭐 다 잘 아시죠. 네,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겠네요. 우피 골드버그, 흑인 여배우 등등 한 600여 명의 헐리우드 대스타들이 트럼프 표현의 자유, 이런 예술인들의 영화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제인 폰다가 다시 결성했다라고 하는 수정헌법 제1조 위원회라는 것은 1947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주도한 분은 제인 폰다의 아버지, 그 유명한 헨리 폰다입니다. 헨리 폰다, 뭐 돌아가셨지만, 뭐 역시 오스카상 타고 뭐 엄청난 대배우였죠. 저도 기억이 나네요. 헨리 폰다. 헨리 폰다가 주도해서 당시 미국을 뒤덮었던 메카시즘, 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메카시가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에게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 많다. 그리고 미 의회에도 백악관에도 공산주의자들 간첩이 많다. 색출하라.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터지고 또 미국 군인들이 한국 전쟁 와서 5만 명 이상이 죽고 수십만 명이 다치고 그러면서 반공산주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메카시즘이라는 게 이제 반공산당 탄압 그리고 공산당도 아닌데 조작해서 탄압하는 것을 우리가 메카시즘이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는 진짜 백이 메카시가 이제 살아 있었을 때 용기 있게 엄청난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헨리 폰다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지키자라는 취지로 수정헌법 수호위원회를 결성을 했던 것이죠. 대단히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영화 배우 헨리 폰다. 그 딸이 제인 폰다. 제인 폰다가 이번에 다시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야 한다. 수정헌법 제1조 수호위원회를 재결성을 했다 이겁니다. 수정헌법 제1조라는 게 뭐냐? 지금 헐리우드는 정치적인 표현을 그리고 영화 예술인들은 정치적 표현을 또 세게 하는 게 예술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 꼴 보기 싫다. 저거 다 민주당 당원들이다. 저거 탄압해라. 돈도 끊어버리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니까 이제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화 예술인들의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수호하자. 이제 이런 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이죠. 미국은 헌법 제1조 수정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이제 계속 이제 어멘드먼트 좀 수정돼 왔기 때문에 어멘드먼트 수정헌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1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무슨 표현의 자유 이런 기본권은 10조부터 나옵니다. 10조부터 21조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20조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은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거기에 있다. 그런데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규정합니다. 그만큼 자유를 강조한다 이게. 자유 중에서도 최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다 이거죠. 제1조. 다르죠. 역시 자유의 나라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정헌법을 제1조를 지키자. 제인 폰다가 들고 일어났고 미국을 대표하는 대배우들, 대스타들이 트럼프를 맹공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몰락 두 번째 징후다 이겁니다. 자, 트럼프의 몰락 세 번째 징후 시리즈 3는 뭐냐? 군대, 그 엄청난 미국 군대 스타 장군들, 장성들이 트럼프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미국은 국방비를 1년에
천조를 쓴다 해서 천조국이라고 불리죠. 엄청납니다. 미국 국방비 천조. 지금은 1200조 정도 된다는 통계도 있더군요. 1300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죠? 지금 통과된 우리 1년 예산 지금 초안이 내년 700조가 조금 이제 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10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배 반, 우리나라 거의 2년 예산 가까이 됩니다. 2년간 대한민국 예산을 전부 국방비로 1년에 쓴다 이거죠. 예, 1000조, 1200조, 천조국이다. 미국의 1년 국방 예산하고 나머지 나라 전부 다 국방 예산을 모아도 미국 국방 예산이 더 많습니다. 진짠가? 예, 진짜예요. 중국이 이제 그 다음인데 중국이 한 200조, 250조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인도가 뭐 인구가 사실 중국보다 지금 더 많잖아요. 예, 인도가 한 80조, 80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일본,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가 비슷비슷해요. 한 60조, 70조. 예. 뭐 러시아는 뭐 소련 때부터 워낙에 전통의 군사 강국이고, 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뭐 별로 못 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따져보면 세계 군사력이 세계 한 5위권, 6위권, 7위권 된다 하는 게 딱 국방 예산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뻥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어쨌든 그거 다 모아봤자 뭐 250조 또 다 모아봤자 뭐 얼마예요? 한 600조, 700조밖에 안 돼요. 나머지 나라들은 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다 모아도 800조밖에 안 돼. 미국은 1000조, 1200조. 예, 엄청난 군사력이죠. 그런데 그 1000조, 1200조를 집행하는 미국의 별자리 장군들을 트럼프가 군기 잡는다고 미국의 어느 해병대 기지에 모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장군들 다 들어와! 다 모았습니다. 마치 옛날에 1995년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전 세계에 있는 삼성 계열사 사장들 전부 다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모여!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하듯이 그때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가 대단한 세계 어떤 군사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좀 평화적인 굉장히 어떤 그런 혁신적인 그런 발표를 할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또 장군들한테 거의 조롱 협박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장군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체력이 너무 없다. 이 민주당 당원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조롱을 했고 트럼프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장군들 내 말이 듣기 싫으면 나가라 지금 당장. 그러나 내가 계급장은 떼버리겠다. 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장군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트럼프는 자꾸 내한테 동의하는 장군들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나를 환호하라. 뭐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도 이 장군들은 단 한 명도 박수 친 사람이 없었고 단 한 명도 얼굴 표정이 바뀐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무표정하게 그 연설이 끝나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었다는 겁니다. 네.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서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게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장군들은 속으로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미국이야말로 군인에 대한 존경심, 특히 장군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거 엄청난 거죠. 미국 시민들이.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장군들을 전부 모아놓고 뭐 협박 조롱을 했으니 속으로 그 장군들은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들의 그 국군 통수권자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죠. 그 군주론에 이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군주 중에 이제 호랑이처럼 무서운 군주, 그게 오히려 낫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막 사람들 죽이고 막 탄압하고, 그러나 호랑이 같이 무서운 군주가 오히려 낫다. 더 최악의 군주는 누구냐? 조롱받는 군주다. 군주가 조롱받기 시작하면 그는 끝난 거다. 끝난 거다 이거야. 끝난 거다 이거야.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3년 동안 본인 딴에는 뭐 힘쓴다고 그냥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몸도 못 가누어가지고 잼버리 때 일어나는 것도 그냥 그 연약한 김건희가 땡겨서 일어나는 주제에 국가폭력, 정치 깡패 검찰들 폭력은 그렇게 행사하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군인들, 특히 군 장성들로부터, 군 장성을 조롱하고 그분들로부터 조롱받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말 미국 역사상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몰락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몰락 시리즈 1, 2, 3. 자, 2편에서 나머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